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중국 증시가 어제 이어서 좀 반등세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 좀 강한 종목들이 조금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10시 30분 이후에 중국장이 열리고 우상향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좀 앞으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가스공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왕고려 프로젝트 관련된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떼놓고서 우리가 그냥 기업 자체로 본다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미수금이 뭐냐면 천연가스를 비싸게 사와서 대한민국에 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사실 비싸게 사왔으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죠. 근데 미수금이라는 게 뭐예요? 언젠간 받을 수 있을 돈이다 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거고 그 돈이 14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8월부터 도시가스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금이 슬슬 줄어들고 미수금이 줄어들면 돈을 빌려서 쳐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고 이자 비용이 줄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슬슬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좀 많이 길었죠. 근데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정말 한순간에 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라니냐가 올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추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강해지면은 남방 수요가 늘어나고 남방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가스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말에 이 대왕그룹 프로젝트 시추까지 진행이 된다면 사실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답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구조적 성장과 그다음에 대왕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밀렸죠.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수는 현재 이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상단 박스권입니다. 일단은 5만 원 돌파 저희가 1차 목표가로 보는 걸로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42,000원 라인대 아마 이 구간은 거의 이탈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손절가 42,000원 목표가 5만 원 잡으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이 종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올 겨울 엄청난 추위가 예상되는데 연말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익성 개선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 4만 2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드림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을 생산을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로봇 이런 곳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전에는 카메라 모듈로서 굉장히 좀 크게 좀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 사업 부문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로봇 이쪽에서 더 부각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도 공장에 이제 증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림텍의 이제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21년도, 22년도에 피크를 한번 찍었다가 작년도에 다시 영업이익이 300억대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부진한 것처럼 좀 보여졌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도 공장이 이제 올 4월에 그러니까 2분기에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이제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에 힘을 얻어서 이제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듈, 뭐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관련 사업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신사업으로서 이제 D램 모듈과 그리고 SSD 관련 사업도 좀 영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업 동력,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가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보피 출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22일에 이제 조만간 보핏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는데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뭐 늦어도 뭐 다음 달 내지 뭐 두세 달 안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특히나 지금 이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제 모듈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핏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메인 모듈이나 센서 모듈, 그리고 뭐 통신 모듈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또 로봇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들 그냥 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보핏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23년에 이전 최고점을 좀 찍은 그러니까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중순까지도 조정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8,000원 구간대에서 땅바닥을 찍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실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로봇 테마, 이제 보핏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단기적인 이 슈팅을 만들어내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음 음봉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8,500원에서 8,8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운드 넘버로 좀 잡아봤습니다. 1만 원 가격대까지도 한번 보겠다. 근데 1만 원 가격대 보시면은 사실 이전에도 좀 저항을 좀 받고 눌렸었던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물도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가격대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해서 한번 잡아봤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게 잡아봤습니다. 이전 최저점이 7,250원인데, 손절가를 7,250원 최저점 구간으로 열어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림텍의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삼성전자의 보핏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요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도 공장이 완공되면서 실적 증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2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준비를 좀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대표적인 셀 3사고요.
이제 먼저 시장 전략 먼저 말씀 좀 드리면요. 시장의 어떤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구간이지만, 이미 이제 국내 증시 저평가 영역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완만한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테마성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주들의 순환매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주도주 섹터를 좀 보시고 과거에 이제 주도주였던 낙폭과대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업황을 아직 돌아선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하락 리스크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국면까지 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제가 전일자 말씀 좀 드렸던 뭐 반도체나 이 전력 쪽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순환 사이클 랠리만 잘 맞춰서 뭐 연말까지 좀 공략하시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 좀 잘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은 4, 4분기에 바닥을 찍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 바닥이 좀 확인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카올에서 중국 배터리 장착 전기차 세해 공제 배제 법안을 이번에 이제 강행 처리를 좀 했고 또 유럽과 EU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관세 부과를 계속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중국 배제 분위기는 국내 기업에 또 반사이익이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업황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자 테슬라의 올해 이제 3분기 7월부터 8월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치를 좀 웃도는 좋은 숫자가 좀 나와주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연말에 금리가 50베이시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하하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고 활구로 구매하는 국내 쪽에서는 활구 쪽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이제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분기 특히 이제 GM의 신차 효과로 인해서 매출 자체는 좀 늘었는데요. 뭐 판매 단가가 조금 낮아서 실적은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 근데 이런 EV 쪽에 안 좋았던 부분을 ESS 쪽에서 이제 매출을 좀 메꾸고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이제 ESS에 대한 실적 부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안 좋았지만 이 AMPIC 특히 보조금이 좀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유일한 리스크라고 한다면 미 대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미 대선이 좀 끝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빠른 상승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눌림목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파동으로 판단하시고 대응 전략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지분율인데요. 뭐 LG 화학의 이제 91%, 국민연금 5.7%, 자사주 3.37%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90%에 가까운 물량이 좀 잠겨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절주적인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더라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올해 역성장 이후에 내년부터 다시 한번 2023년도의 매출을 뚫어주는 고성장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분기 이렇게 실적 보시게 되면 2,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물론 이제 보조금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영업 이익이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기술적 흐름 한번 좀 짚어보시면요. 역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추세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이제 검정색 선이 이 일목균형표의 기술선 추세를 좀 나타내는 선인데 작년 한 7월 달 이후에 지금 1년 2개월 만에 이 추세선을 처음 이제 돌파한 모습이고요.
자, LG의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다가 이번에 기준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좀 보더라도 작년 7월 이후에 계속적인 추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기준선 돌파가 좀 나와준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뭐 고점 대비 60%, 70% 하락한 구간에서 1년 2개월 기간 조정 이후에 첫 번째로 추세를 좀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연속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현재가부터 40만 원 라인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는 45만 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일봉상 기준선 라인대인 36만 5천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엔솔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연준의 금리 인하, 추가적인 인하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수혜 주단에서 한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배터리 전기차 견제 법안을 처리했다라는 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익 개선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 4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6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투심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이제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은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 전압기 관련해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변압기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발전소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기계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체코 원전 수출을 할 때마다 함께 주목을 좀 받았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특히나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계속되면서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효성중공업도 한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수출이 계속해서 연속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의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고 개별적으로 유럽 본토 안에서도 변압기를 계속해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승을 좀 크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조정받아도 큰 폭의 조정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자리 잡아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잡을 만한 자리가 지금 35만 원짜리, 35만 원짜리를 매수가 자리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40만 원짜리, 손절가 자리는 33만 원짜리니까요. 짧게 보고 목표가 가져가셔도 괜찮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좀 더 눌림목이 나와주면 매집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단기적인 상승도 괜찮고 추세상 괜찮은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종목 기억해 주셨다가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효성중공업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전 부활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혜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뜨거운 원전주 안에서 이 효성중공업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스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